여러분, 건강에 좋다고 매일 챙겨 먹는 음식이 오히려 간을 망가뜨리고 혈압을 높이고 심지어 병을 키운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내과 전문의 박도현입니다.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건강을 위해 매일 먹은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되어 병원에 오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오늘은 그 실제 사례와 함께 매일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건강식품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무심코 매일 먹는 음식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견과류, 김, 발효식품, 건강음료를 챙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일 과하게 먹을 때 생기죠.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실제 환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되듯 건강식품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60대 여성분이 건강검진 결과를 들고 제 진료실에 오셨어요. 간 수치가 평소보다 2배나 높아진 상태였죠? 놀란 표정으로 묻더군요. 술도 안 마시고 건강식품만 챙겨 먹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고요. 바로 그 건강식품이 문제였습니다. 매일 같은 것만 과도하게 섭취한 결과였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다 오히려 해치는 일이 없도록 말이에요. 김순자 씨 67세 여성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순자 씨는 평소 건강관리에 굉장히 신경 쓰는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운동도 빠지지 않고 건강식품도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분이었죠. 특히 견과류를 좋아하셨어요. 아몬드, 캐슈넛, 호두를 매일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하루에 한 컵 정도씩은 드셨을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견과류가 두뇌에 좋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정기 건강검진에서 이상한 결과가 나왔어요.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평소보다 50%나 높아진 거예요. 간 수치인 GOT, GPT도 정상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복부 불편감도 자주 호소하셨고요. 김순자 씨는 제 진료실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분명히 건강을 챙긴다고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라고 말이에요.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김순자 씨의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봤어요. 하루 식단부터 간식, 건강식품까지 모든 것을 말이죠. 그때 발견한 게 바로 견과류였습니다. 하루에 한 컵씩 거의 100g 가까이 드시고 있었던 거예요. 김순자 씨 같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을 과도하게 매일 섭취하시는 분들이요.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김순자 씨처럼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건강식품들의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견과류 정말 좋은 음식이죠. 저도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음식 중 하나예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비타민 E, 마그네슘,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뇌 기능 향상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는 게 있어요. 견과류는 열량이 굉장히 높다는 점이죠. 아몬드 10개만 먹어도 약 70칼로리예요. 김순자 씨처럼 한 컵씩 드시면 하루 권장 칼로리의 4분의 1을 견과류로만 채우는 셈이거든요. 더 중요한 건 지방 함량입니다. 견과류의 50% 이상이 지방이에요. 물론 좋은 지방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줍니다. 간은 지방을 분해하고 저장하는 기관이거든요. 매일 과도한 지방이 들어오면 간세포에 지방이 축적되기 시작해요. 김순자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매일 100g씩 견과류를 드시면서 하루에 50g 이상의 지방을 추가로 섭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견과류에는 포화지방도 들어있어요. 전체 지방의 10에서 15% 정도죠. 적은 양 같지만 매일 섭취하면 문제가 됩니다. 포화지방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췌장에도 부담을 줘요.
지방을 소화하려면 췌장에서 리파아제라는 효소를 많이 분비해야 합니다. 매일 과도한 지방이 들어오면 췌장이 지치게 되죠. 제가 환자분들께 하는 말이 있어요. 2줌 이상은 약보다 무섭다고 말이에요. 견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하루 권장량은 20에서 25g이에요. 아몬드로 치면 15개 정도, 호두는 3개 정도죠. 그리고 매일 먹지 마세요. 주 4회 이내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김순자 씨도 견과류 섭취량을 줄인 후 3개월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중성지방 수치도 현저히 개선됐고요. 지금은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25g씩만 드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식품은 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죠. 저도 어릴 때부터 밥상에 김이 없으면 허전했거든요. 이번에는 박철수 씨, 72세 남성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박철수 씨는 매일 아침 조미김을 반찬으로 드셨어요. 한 번에 서너 장씩, 때로는 5장까지도 드셨죠? 김이 몸에 좋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김은 훌륭한 식품이에요. 단백질 함량이 높고 비타민 A, 비타민 C도 풍부합니다. 요오드도 많이 들어있어서 갑상선 기능에 도움이 되죠. 칼로리도 낮아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많고요. 그런데 박철수 씨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혈압이 계속 올라간 거예요. 혈압약을 먹어도 조절이 잘 안 됐죠? 더 심각한 건 신장 기능이 악화된 거였어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식습관을 조사했더니 조미김이 문제였어요. 조미김 한 장에는 나트륨이 약 200mg 들어있어요. 박철수 씨가 하루에 5장을 드셨다면 김만으로도 1000mg의 나트륨을 섭취한 셈이죠. 하루 나트륨 권장량이 2000mg인데 김만으로도 절반을 채운 거예요. 여기에 다른 음식에서 나오는 나트륨까지 더하면 하루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조미김의 또 다른 문제는 기름이에요. 맛을 내기 위해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발라서 구우거든요. 이 과정에서 지방 함량이 높아져요. 매일 섭취하면 칼로리 과잉 섭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요오드 과잉이에요. 김 100g에는 요오드가 1800 마이크로그램 들어있어요. 하루 권장량이 150 마이크로그램인데 김 서너 장만 먹어도 권장량을 초과하죠.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지만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갑상선염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특히 기존에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박철수 씨도 갑상선 기능 검사를 했더니 TSH 수치가 불안정했어요. 매일 김을 과도하게 섭취한 영향이었죠? 그럼 김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조미김보다는 구운 김이나 무염김을 추천해요. 주 2에서 3회 정도 한 번에 2장 이내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박철수 씨도 김 섭취를 줄이고 무염김으로 바꾼 후 혈압이 안정됐어요. 신장 기능도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2번 구운 김 2장씩만 드시고 계세요. 세 번째는 식초 음료입니다. 요즘 다이어트와 건강관리를 위해 식초 음료를 찾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저희 병원에도 식초 관련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정희 씨 60세 여성분의 경우를 말씀드리고, 이정희 씨는 다이어트를 위해 매일 아침 사과 식초 원액을 한 잔씩 마셨어요. 인터넷에서 사과 식초가 체지방 분해에 도움이 된다고 봤거든요.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속이 개운하다고 좋아하셨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속 쓰림이 심해졌어요. 식사 후에도 위가 아프고 명치 부분이 쓰라린 증상이 계속됐죠. 밤에는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치아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이가 시리고 찬물을 마실 때마다 아팠거든요. 치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치아 표면이 상당히 손상된 상태였어요. 이정희 씨가 제게 오셨을 때는 이미 위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어요. 위내시경을 해보니 위점막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미란성 변화도 관찰됐습니다. 식초의 산성도는 pH 2.5에서 3.5 정도예요. 이는 위산과 비슷한 수준의 강한 산성이죠.
이정희 씨처럼 원액을 그대로 마시면 위점막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밖에 없어요. 특히 공복에 마시면 더 위험해요. 위에 음식이 없는 상태에서 강한 산이 들어오면 위벽이 그대로 노출되거든요. 위염은 물론 심한 경우 위궤양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식초가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서 역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정희 씨도 원래 가벼운 역류성 식도염이 있었는데 식초를 마신 후 증상이 훨씬 심해졌어요. 치아 건강에도 치명적이에요. 강한 산이 치아 에나멜을 녹여버리거든요. 한번 손상된 에나멜은 다시 재생되지 않아요. 치아가 시린 증상은 물론 충치 발생률도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식초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적절히 먹으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소화 촉진 효과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먹는 방법이에요. 원액을 그대로 마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물에 10배 이상 희석해서 마셔야 해요. 그리고 식후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공복에는 피하세요. 또한 매일 마시지 마세요. 주 2에서 3회 정도로 제한하는 게 안전해요. 마신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정희 씨도 식초 섭취를 중단하고 위염 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많이 개선됐어요. 지금은 가끔 샐러드에 발사믹 식초를 조금씩만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우리 식탁의 단골 된장국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죠. 발효식품이라 몸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최영호 씨 65세 남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요. 최영호 씨는 매일 아침 된장국으로 식사를 시작하셨어요. 된장이 몸에 좋다고 해서 국물도 남기지 않고 다 드셨죠? 최영호 씨는 고혈압 환자셨어요.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수치가 잘 조절되지 않았어요.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으로 올라가는 일이 자주 있었죠? 처음에는 약이 안 맞는 건가 싶어서 혈압약을 바꿔봤어요. 그래도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활 습관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된장국이 문제였습니다. 된장 한 큰술에는 나트륨이 800mg 이상 들어있어요. 하루 권장량의 절반에 가까운 양이죠. 최영호 씨는 된장국을 진하게 끓여서 드셨거든요. 한 그릇에 된장이 2큰술은 들어갔을 거예요. 거기에 국물까지 다 마시니까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게 됐죠. 다른 반찬에서 나오는 나트륨까지 더하면 하루에 4000mg 이상 섭취했을 거예요. 나트륨 과다 섭취는 혈압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나트륨이 몸속에 들어오면 삼투압 때문에 수분이 혈관으로 몰려들어요. 그러면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지죠. 신장에도 부담을 줘요. 신장은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거든요. 장기간 계속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최영호 씨의 경우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어요. 신장 기능 저하의 초기 신호였죠. 된장 자체는 좋은 음식이에요.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익균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이소플라본 같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거든요. 하지만 염분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예요. 시중에 판매하는 된장은 보존을 위해 소금을 많이 넣어요. 전통 방식으로 만든 된장도 소금 함량이 높기는 마찬가지고요. 그럼 된장국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먹는 방법을 바꾸면 되거든요. 먼저 된장 사용량을 줄이세요. 한 그릇에 된장 반 큰술 정도만 사용하는 거예요. 대신 다시마나 멸치로 육수를 진하게 내서 감칠맛을 보완하면 됩니다. 무염 된장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은 저염 된장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일반 된장보다 나트륨 함량이 30에서 50% 정도 낮아요. 그리고 매일 먹지 마세요. 주 2에서 3회 정도로 제한하고 된장국을 먹는 날에는 다른 짠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최영호 씨도 된장국 섭취를 줄이고 저염 된장으로 바꾼 후 혈압이 안정됐어요. 3개월 만에 수축기 혈압이 140 이하로 내려갔죠. 신장 기능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있어요. 마지막 5번째는 들기름입니다. 오메가3가 풍부해서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죠. 특히 나물 무침에 들기름을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영양도 풍부해져요.
김미숙 씨 70세 여성분의 경우를 말씀드리려. 김미숙 씨는 건강을 위해 매일 나물 무침에 들기름을 사용하셨어요. 한 번에 한 큰술씩 하루 두세 번은 드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피부도 좋아지고 변비도 해결된 것 같다고 좋아하셨죠? 그런데 몇 개월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났어요. 먼저 쉽게 피곤해졌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없었죠? 소화도 잘 안 됐어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꺼운 증상이 자주 있었어요. 정기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올라간 게 발견됐어요. GOT가 60, GPT가 70까지 올라갔어요. 정상 범위를 벗어난 수치였죠. 김미숙 씨는 술도 안 마시고 약도 별로 복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간 수치가 오른 원인을 찾기 어려웠어요. 바이러스성 간염 검사도 음성이었고요. 자세히 조사해보니 들기름이 원인이었어요. 김미숙 씨가 사용하던 들기름은 개봉한 지 6개월이 넘었거든요. 실온에 보관하면서 산패가 진행된 상태였어요. 들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산화가 쉽게 돼요.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레닉 애시드는 공기, 빛, 열에 매우 민감하거든요. 산패된 기름에서는 과산화 지질이 생성돼요. 이 물질은 간세포의 독성을 나타내고 염증을 유발해요. 김미숙 씨의 간 수치 상승도 이 때문이었던 거죠. 또한 들기름을 매일 과도하게 섭취하면 총 칼로리 섭취량이 늘어나요. 기름 한 큰술은 120칼로리거든요. 김미숙 씨처럼 하루 3큰술씩 먹으면 360칼로리를 추가로 섭취하는 셈이에요. 이렇게 늘어난 칼로리는 간의 지방으로 축적되어 지방간의 원인이 될 수 있죠. 실제로 김미숙 씨 복부 초음파에서도 경미한 지방간 소견이 관찰됐어요. 들기름 자체는 좋은 식품이에요.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하지만 보관과 섭취 방법이 중요해요.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세요. 작은 용기에 나눠 담아서 빛을 차단하는 것도 좋아요. 개봉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하시고 이상한 냄새가 나면 바로 버리세요. 조리할 때는 마지막에 넣으세요. 가열하면 산화가 더 빨리 진행되거든요. 나물 무침이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할 때도 먹기 직전에 넣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매일 먹지 마세요. 주 2에서 3회 한 번에 한 작은술 정도만 사용하는 게 적당해요. 김미숙 씨도 들기름 사용을 줄이고 신선한 제품으로 바꾼 후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피로감도 많이 줄어들었고 소화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세요. 지금까지 매일 먹으면 위험한 건강식품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견과류, 김, 식초 음료, 된장국, 들기름까지 모두 좋은 음식들이에요. 하지만 과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죠.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야 해요. 건강은 특정 음식 하나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균형과 다양성이 답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매일 같은 것만 먹으면 문제가 생겨요. 저는 25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게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건강식품을 먹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적당량씩 먹는다는 거예요. 김순자 씨, 박철수 씨, 이정희 씨, 최영호 씨, 김미숙 씨 모두 지금은 건강을 되찾았어요. 특별한 치료를 받은 건 아니에요. 그저 식습관을 조금만 바꿨을 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같은 음식을 매일 먹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말이에요. 견과류를 좋아한다면 월요일에는 아몬드, 수요일에는 호두, 금요일에는 땅콩 이런 식으로 바꿔가며 드시라는 거예요. 같은 영양소라도 다른 음식에서 얻는 게 훨씬 안전해요. 두 번째, 식품마다 쉬는 날을 두세요. 저는 이걸 푸드 휴식이라고 부르거든요. 된장국을 좋아한다면 일주일에 이틀은 미역국이나 콩나물국으로 바꿔보세요. 몸이 특정 성분에 적응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내 몸 상태와 질환에 맞게 조절하세요. 고혈압이 있다면 염분 섭취를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고, 당뇨가 있다면 견과류 같은 고칼로리 음식을 더 조심해야 해요. 획일적인 건강법은 없어요.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죠.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음식은 약이 아니라고요. 하루 이틀 안 먹는다고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매일 똑같은 걸 먹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다고요. 건강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예요.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에서 특정 음식이 좋다고 하면 너도 나도 그것만 찾게 되죠. 하지만 건강의 진짜 비밀은 그런 특별한 음식에 있지 않아요. 평범한 음식들을 균형 있게 적당히 먹는 것에 있어요. 제가 가장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 이런 특징이 있어요. 특별한 건강식품에 의존하지 않고 제철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을 즐기면서 드시죠. 스트레스 받으면서 건강식품을 억지로 먹는 것보다 즐겁게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게 훨씬 건강에 좋아요. 마음의 건강도 몸의 건강만큼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죠. 오늘 당장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한 가지씩 천천히 바꿔나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견과류 섭취량을 줄여보고 다음 주에는 김 먹는 횟수를 조절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건강한 식습관이 만들어질 거예요. 건강한 삶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금씩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 몸이 원하는 게 뭔지 귀 기울여 보고 과하지 않게 균형 있게 드시면 돼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 지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항상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